구성학의 그 3대 흉살, 큰 그 핵심이 되는 흉살 중에서 오왕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쨌든 오왕살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이나 판단이 지나쳐가지고 주변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흉살 중에 자동살의 대표적인 살이고, 이 살이 이 성이나 궁을 침범을 했을 때는 그래도 여지가 있다. 그래도 왜? 그 오왕이 이 작용을 하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든지 하심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살인데, 이제 두 번째 그 암검살입니다. 암검살은 여기 보면 그 어두울 암자에 그쵸? 칼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닌자 같이 길모퉁이에서 숨어 있다가 인명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이름도 뭐 그렇게 그 의미를 상징하듯이 이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암검살인데, 암검살이 발생하는 원리는 오왕살이 들어있는 궁을 마주보는 구성의 숫자는 무조건 암검살이다. 그러니까 오왕은 자기가 처한 성과 궁도 파괴를 하면서 사실은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궁을 크로스하는 맞은편이에요. 중궁을 건너간 맞은편. 여기는 맞은편 아닙니다. 이런 거는 맞은편 아니고 중궁을 거쳐가는 맞은편에 살을 쏜다. 그래서 암검살이 이렇게 생기는데 최초의 원인은 오왕살이고, 그 오왕살에 의해서 암검살이 발생하며, 암검살을 맞은 구성 숫자를 안고 있는 궁까지 파괴가 된다. 궁까지. 그래서 오왕살이라는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이다. 그러면 내가 그 성에 암검살을 맞고 그 궁까지를 보면 그 반대편에는 항상 오왕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렇죠? 오왕. 그러니까 오왕이 반대편에 어떻습니까? 그런 기운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런 오왕적인 원인이 있는 거지. 오왕적인 원인이. 그래서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이고, 결국 오왕살로부터 암검살의 방향으로 재앙의 원인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암검을 보는 게 오왕의 맞은편 방위,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중궁에 무조건 포국이 되는, 중궁에 들어가는 구성 숫자에 원래 있었던 궁, 이게 다 암검을 먹어요. 자, 다시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명반을 보면 7이잖아요. 그렇죠? 7. 그냥 7자인데, 6이라고 하면 원래는 오왕의 맞은편 방향이 암검을 먹는데 이 암검을 먹은 자리를 보니까 칠적 금성이 있었던 자리잖아. 칠적이 중앙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이 중앙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포국상의 의미는 어쨌든 오왕 아닌 다음에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고립무원이고 사면초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게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성이 어떻습니까?
암검을 먹게 되는 거지. 자기는 오왕 중궁에 들어가 있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성에는 암검을 먹는다.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 들어있는 가운데 자리의 성은 자기 자리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어느 해든지 간에, 어느 구성반이든지 간에 오왕을 보기 전에, 오왕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구성 숫자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중앙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하고 자기 본래 궁에, 원궁에 들어와 있는 숫자는 그걸 그걸 보려고 하는 상황, 그걸 보는 월, 년, 그 어떤 이슈, 다 두 가지 상황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큰 명반은 보면 태세, 그쵸? 년 구성반을 보면 7하고 9는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쵸? 암은 성도 받고 나중에 궁으로도 가고, 올해 같은 경우 또 자가 5까지 쓰니까 거기에다가 보는 거죠. 9는 자기의 원래 자리까지 또 깨져 있고. 그러니까 올해 이렇든 저렇든 가장 큰 작용력이나 제약이나 영향을 받는 거는 구자화성하고 칠적금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성향이 달라지겠죠. 장사하는 사람, 직장인, 뭐 젊은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세부적인 상황은 다를지라도 큰 흐름은 이런 부분으로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고, 그 표시는 뭐 암이나 A, 편하신 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검살의 의미는 오왕살 다음으로 나쁜 기운을 가진 살인데,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내리치는 무서운 살이다. 그러니까 오왕은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부패의 기운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암검은 그 맞은편에 이유,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항상 오왕이라는 게. 그 맞은편에 오왕이 작용을 해서 그 맞은편 궁에 있는 성이 작용을 받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연출이 된다. 그러니까 타인으로 인한 억울한 타동살이다. 그러니까 오왕살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나는 전혀 어떤 그 트러블 메이커의 이런 인자가 아닌데, 뭔가 주변 사람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직장이면 상사 때문에, 연인 때문에, 애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 쪽으로 주변 상황에 의해서, 다른 인자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고, 스스로 잘못하지 굳이 않았는데도,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래서, 암검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스스로 조심한다고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살 중에 오왕살은 자동살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면 여지가 있는데, 이 암검살하고 파살은 타동살이기 때문에 좀 피해 나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와도 이렇게 이제 오는 거에 따라서도 뭐 어떤 살이 붙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거죠. 오왕이 붙으면 좀 오래된 질병 같은 거, 암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파가 들면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급하게 드러난 질병이라든지 수술로 꼭 바로 좀 즉각적으로 왜 깨지는 거니까, 그 궁이 깨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먼저 흉해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 궁까지 흉해작용을 한다. 숫자가 원인이 되고 궁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군이 적으로 돌변하고 배신도 당하며 뜻하지 않았던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 이건 다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유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그래서 순탄한 사업이 위해 장애가 발생해서 암검이니까, 뜻하지 않았던 장애니까 발생하여 중도의 파산 등을 당할 수가 있다. 매사의 추진력이나 의지 이런 것이 상실되게 되고, 직장인 같은 경우면 이렇게 드롭을 하게 된다든지 리타이어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돌발적이잖아요.
팥살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사고 이렇게 상대방의 이유와 원인 때문에 재난이 당한다든지 또는 타인이 초래한 원인에 의해서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이를테면 아까 제가 예시드린 것 같이 남의 차가 차선을 위반을 해서 나의 차에 충돌하여 내가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암검살의 피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5항과 마찬가지로 오항이 그러니까 그 보시면 일단은 성이 영향을 받고 궁이 영향을 받잖아요. 궁이. 그러니까 그 구성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자기의 본명성이든 월명성이든 일명성이든 시명성이든 포국을 할 때는 구궁 구성 정의반의 포국 순서에 따라 가지고 중궁에 놓고 포국을 하잖아요. 중궁에 놓고. 그러면 중궁에 놓고 포국을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궁에 포국된 그 성에 숫자하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궁까지 암을 맞는다라는 거지. 암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백수성으로 아니면 이흑으로 태어나고 했으면 그 궁이 일단은 깨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 궁이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오항만 빼고는. 오항은 자기 궁이니까 암이 없죠. 오항만 빼고는 8, 8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궁이 선천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시작을 해. 이거는 뭐와 같냐면 완벽한 인간은 없다. 사실은 참 구성학은 평등의 학문이에요. 평등지학이야.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그 레벨에 등급에 맞게끔 다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그런 아픔들이 빈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평등하게 보고 대신에 안 보이는 건 있지. 전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자평을 하면 자평식으로 격국이나 귀천이나 고절을 보인단 말이죠. 성격이나 패격이나 거기는 8글자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여기는 같은 그 본명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열은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고 현재 위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직업이 뭐고, 성별이 뭐고,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하는 데에서 그런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성향들은 그게 목적사가 됐건 그 궁의 의미가 됐건 성의 의미가 됐건 그런데 어쨌든 중궁에 놓고 포국을 해서 딱 돌리려고 하면 그 자리는 깨진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깨지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운명의 어떤 틀을 대국적으로 한번 볼 때는 이게 신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주질 않았구나. 이런 것은 이제 구성학에서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에 중궁에 일이 들어가면 판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일백수성인들 같은 경우는 정의반 포국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궁하고 감궁이 오항하고 어떻습니까? 오항하고 암검을 먹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본명성일 때는 특히 좀 덜한데 월명성으로 할 때는 월명성은 선천적인 자기 육친 관계를 볼 때 월명성을 위주로 봐요. 월명성. 월명성이 만약에 일이다라고 하면 이런 궁은 깨진 거야. 이런 궁은. 문서라든지 학문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그대로 오항의 의미. 또 여기에 만약에 감궁이잖아요. 감궁이 육이 문제가 있어서 감궁에 육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큰일, 윗사람, 아버지. 이건 아버지 문제 때문에 윗사람 문제 때문에 평생의 고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점점 영향을 미쳐서 감궁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애정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든지 잦은 이별을 한다든지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성에 대해서는, 두 궁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원천적으로 궁이 이렇게 오항하고 암검하고 영향을 받고 오니까 특히 이제 월반을 볼 때는 작용력이 좀 크죠. 월명성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일이 들어갔을 때는 구성의 숫자가 5가 오항이 2궁에 있고 마주보는 6이 암검살을 맞으며 최종적으로 암검살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감궁이 파괴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궁의 구성숫자 1은 본인의 체에 해당하는 감궁이 암검살을 맞는 궁임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오항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중궁에 뭐가 들어가느냐에서 딱 보면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복합반을 만들 때 오항이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포국해놓고 보면 금방 보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 들어간 자리가 안 맞는 자리다라고 금방 딱딱딱 붙이면 돼. 암검살 붙일 때.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일이 들어갔으니까 원래 일이 있었던 자리니까 암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이제 2가 중궁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3이 들어가면 이제 쭉 포국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1은 이렇게 감궁하고 2궁이 오항하고 암검을 맞았고 만약에 2가 중궁에 포국이 되면 뭡니까? 간궁하고 곤궁이 암검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암검이. 그러면 요 궁이 이게 선천 월반이라고 하면 요 궁이 위크 플레이스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요 궁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친인척 형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기는 이제 가정인 거지. 가정궁. 그러니까 가정에 이를테면 이제 부부지간의 문제라든지 모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궁의 어떤 본명성이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성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면서 각각의 오항과 암검을 맞을 수가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까 오항을 봤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왜? 이것도 먼저 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뭡니까? 궁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곤궁이, 만약에 암검살이 곤궁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만약에 이거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본명성이 팔이 공궁에 있잖아요. 그죠? 본명성이 만약에 팔이 공궁에 있다라고 하면, 팔을 예를 들어서 본명성으로 보고 주어를 그냥 곤궁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 곤궁으로. 그래서, 곤궁은 어머니가 있거나 또 남자 같은 경우 배우자. 그러니까 보통 곤궁은 여자, 건궁은 남자,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부인,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상가나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집, 이런 쪽으로, 근면하고, 뭐, 성실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정적인 거죠. 가정적인 거.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암검이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어머니가 있는 자리니까, 어머니 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안에 불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하지 않은 거지. 거기가 곤토 자리고 집안 자리인데. 그리고 이를테면 내가 뭐 점사를 내놓았는데 곤궁이 이렇게 이거 뭐 깨진 거죠. 이렇게 암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부동산 매매 계획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도 내놓아도 원하는 조건이 안 맞아 팔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곤궁이나 간궁이나 이렇게 암검이나 이렇게 흉사를 먹었을 때는 이런 부동산 기운 이런 것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특히나 또
이군까지도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만약에 봤을 때 거기에도 흉살이 있을 때는 아예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자는 없어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원하는 조건이 안 맞아서 팔리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암검이니까 자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건 이제 취업궁이고 직장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은 사람 기준으로 취업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곤궁 위주로 보고 대기업 보통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간궁 위주로 그죠? 건궁 위주로 보고 건궁 곤궁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원하는 직장에 이제 취업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감궁에 암검이 있다라고 하면 감궁의 상의는 뭐 물이 있는 곳, 숨는 자리, 고민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또 이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거 뭐 인간 살아가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육이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 육이 만약에 일본명성이 중앙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인데 육이 감궁에서 암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육은 그런 때는 여자한테는 남자라고도 봐요. 응? 남자하고의 그 육체 관계를 동반한 이성 관계가 어떻다? 잘 안 된다야. 그 의미 자체가 감궁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한 의미들이 육이 딱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응? 이성궁인데 그 어떤 이런 감궁의 자리인데 거기 이성이 딱 남자가 들어가 있어. 남자가 딱 거기 암을 맡고 있어. 그러면 그런 상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애정사가 동반된 감추어졌던 연애가 드러나 곤란에 빠질 수 있다. 본래 비밀 연애를 하는 장소인데 그게 암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태궁이라든지 이런데도 그게 이성궁인 거예요. 이성궁인데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계획 구상은 많지만 생각만큼 진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지 않고 계획 짜고 구상하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 진행이 준비가 다 될 수 있는데 그게 암이 들었으니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랫사람 자식의 문제 이런 걸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특히 이게 정의방이 들어가면 일이 감궁에 들어가거든요. 일이 감궁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이 감궁에 들어가는데 감궁이 깨졌다. 이랬을 때는 그거는 그대로 직방인 거야. 그렇죠? 거기가 일의 의미가 아랫사람이, 궁의 의미도 아랫사람인데 그게 아랫사람이나 자식 문제. 자식 문제니까 이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연을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의미를 확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진궁. 아까는 이제 진궁 빠졌었는데 비슷합니다. 진궁은 시작하는 자리고, 뭔가 출발하는 자리고, 뭐 이렇게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자리고, 이런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태궁에 오항이 들었을 때, 그죠? 진궁에 암을 먹겠죠. 그죠? 암을.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명반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암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암이. 구가 이런 암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태궁에서. 태궁의 역할. 태궁이 즐거움, 유희, 유흥, 돈, 결실, 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만큼을 못 누리는 거예요. 원래 암이 없었으면 군은 그런 태궁의 긍정적인 상황을 누리는 거예요. 현금도 만져보고, 뭐 유흥도 좀 가져보고, 젊은 청춘 남녀는 이성도 좀 만져보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가 좋은 의미들이 다 있는데 이게 암이 들어서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뭘로 바뀐다? 다 부정적인 의미로 바뀐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궁에 이를테면 이제 암하고는 다르지만 예를 진궁에 이렇게 5황이 있잖아요. 진궁에 5황이 있기 때문에 진궁에 5황이 있고 원래 진궁에 있던 구성 숫자는 뭡니까? 3이 있잖아요. 3으로 그러니까 이 3은 비록 깨지진 않았죠. 5황이나 암이나 파로 깨지진 않았어도 이미 감궁이라고 하는 거는 감궁의 상의에 맞는 짓을 안 하면 행위를 안 하면 3은 뭐예요? 3은 이렇게 진출하고 액티브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삼병 목성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쉬고 가라 이거예요. 왜? 본인 자료에도 5황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머지 7이나 9보다는 덜 하지만 여기도 또한 일단 어떻습니까? 뭔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이렇게 새로 진행하고 전개하기가 여의치 않다라는 거죠. 이게 딱 3이 이렇거든요. 그렇죠? 이 3이 올해 준비해서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가요? 내년에는 곰방을 올라가잖아요.